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6월 3일에 시행된 고3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문항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항은요, 바로 지수법칙과 관련된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면요, 밑이 2로 동일하기 때문에 지수끼리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3 소거되면서 2의 제곱이요, 바로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부정적분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f'x가 주어져 있고요. f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fx 함수식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주어진 이 이차함수를 부정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 자, 이 적분상수는요, f1이다 라는 걸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c가요, 1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x에 2를 대입하면 그대로 계산한 결과 5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요,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좌표평면으로 가서 정확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 안 그리고 빠르게 암산할 수도 있겠으나 정확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우리는 원이 있을 텐데요. 자, 원 위에 있는 점이 어떻게 되냐? 바로 x좌표 그리고 y좌표 가지고요, x분의 y, 이게 바로 탄젠트의 정의였었죠. 근데 세타가 지금 제 3, 4분면에 있습니다. 자, 제 3, 4분면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동경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요 점 바로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원 위의 점이 되겠고요. 그래요. 바로 x좌표는 마이너스 5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12. 자, 그래서 5분의 12가 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요렇게가 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요 원의 반지름이자 요 동경 길이 자체가 1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사인 세타 기본적인 정의에 의해서요, 우리는 요 동경 길이분의 y좌표, 그래서 13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바로 13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를 둘을 더해주면 되겠고요. 바로 13분의 마이너스 17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출제되는요, 바로 함수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요, 0에서의 좌극한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0에서 왼쪽에서 오면요, 바로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마이너스 2에 수렴하고 있고요. 자, 2에서의 우극한입니다. 이 오른쪽에서 오는데요, 바로 0에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바로 곱해비법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gx 가지고요, 바로 미분계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g를 바로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곱해 형태이기 때문에 곱해 미분법 쓸 겁니다. 공식 기억하고 있죠? 자, 앞에 거 미분하고요, 뒤에 거 그냥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G'1이 되겠고요. 자, 보면 2F1 더하기 4의 F'1 다음과 같이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자, F1이 2고요. F'1이 1인 거 그대로 대입하면 계산 결과 나오겠습니다. 바로 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활용 문제, 바로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요,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2차함수가 있겠죠. y는 3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자, y는 5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다라는 거고요. 교점 x좌표 두 개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이 둘을 연립해주면요, 3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3x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0과 2가 바로 교점의 x좌표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됐네요. 자,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건 0서부터 2까지요. 바로 요 1차 함수에서 요 2차 함수. 위에서 아래로 뺀 거죠. 그래서 5x에서 요 2차 함수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마이너스 3x 제곱이요.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죠. 자, 직접 정적분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공식이 있죠.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그렇죠. 세제곱에 6분의 최고차항 계수를 곱한다라는 요 공식이 바로 요 넓이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2 빼기 0의 세제곱에서요.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8이죠. 그래서 바로 4가 넓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적분 계산 하셔도 됩니다. 4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볼까요? 자, 수열 문제가 되겠고요. 바로 등차 수열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2로 주어져 있고요. 자, SN에 대해서 이렇게 등식 하나 주어진 거 확인해요. 자, 제6항은 제3항까지 합해서 제2항까지 합을 빼면 그래요. 제3항이죠. 이렇게 되는 식 하나를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항 2니까요. 2에다가 5D를 더한 게 되겠고요. 제3항은 2에다가 2D를 더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등식 풀어주면 D가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차 나왔고요. 첫째 항 나왔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10번째 항까지의 합, 등차수의 합공식 기억나시죠? 2분의 n에 자, 2a 플러스 n-1의 d 그래서 9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서 결과 확인해보면 110 나오는 거 확인이 돼요. 그래서 110 나와 있는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8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의 연속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자, fx가 요 a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고요. 자, 요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거는 이 경계인 바로 x는 a에서 연속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극한 그리고 자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fa 요 자극한 쪽에서 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 근데 제곱이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제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함수의 a에서 우극한 그럼 여기다 a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2a-a여서 a가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a 제곱이 우극한 값 이게 같으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정리하시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자, 정리한 결과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a가 2하고 6 나오거든요. 그 2하고 6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8 나오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이요. 자, 점화식 나와 있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점화식이 나와 있고요. 이거 가지고요. A1과 A4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 12항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쭉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한 문제니까 쭉 대입해 보면서 어떤 규칙인지를 확인하셔도 돼요. 자, 앞에서부터 그냥 넣어본다 라고 한다면 자, 제2항은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자, n이 홀수인 경우 n에 1 넣을 거니까요. A1분의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제3항은요. 요 n의 2 짝수일 때니까요. 확인해보면 8a2 이렇게 되겠고요. a2 자리에 다시 a1분의 1 넣으면 a1분의 8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n에다가 3 홀수 넣는 거니까 제3항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대로 요거를 대입해서 역수치해 주는 거니까요. 8분의 a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5항을 구할 차례죠. 짝수니까 여기다 그대로 뜨면 8a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대로 요거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a1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4개씩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아, 이렇게 4개씩 똑같은 게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12항이 바로 2분의 1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 12항하고 똑같은 거는 바로 제 4항이겠죠.
4개씩 반복되니까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8분의 A1이었고요. 요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요. 바로 A1이요. 바로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 사항은 이제 우리가 뭐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확인한 거고요. 됐죠? 이렇게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2항은 또 4라고 나온 것이죠.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자, 4고요. 또 역시나 요거는 2분의 1하고 같으니까 4 더하기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2분의 9가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로그 함수 문제가 되겠어요. 자, n이 2 이상인 자연수가 되어 있고 두 로그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립해보면 다음과 같이 연립방식이 나오겠고요. 자, y자리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로그 밑이 똑같기 때문에 좌변으로 이항해야 주고요.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이렇게 곱해줄 겁니다. 자, 로그를 이제 지수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3의 곱이요. n의 1승, 바로 n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물론 우리는 기본적인 진수 범위도 체크는 해야 돼요. 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바로 0보다 크죠. 자, 둘의 공통 범위가 그냥 0보다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양수인 거 볼 텐데요. 자, 어쨌거나 요 2차 방식의 근이 요 x좌표인데요. 그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요. 바로 아래로 볼록이 요렇게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축이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요 바로 요 근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1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 fx라고 잠깐 놓는다면 요게 fx 그림이고요. 일렀을 때 음수, 인렀을 때 양수가 나오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f1이 음수입니다. 또 하나 f2가 양수예요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그대로 여기다 1 대입해 주고요. n에 관한 1차 부등식 풀어주면 n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대로 또 2 넣어주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n이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서 4보다는 크고요. 10보다는 작다가 바로 우리가 찾던 n의 범위고요. 자, n은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5, 6, 7, 8, 9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들 다 더해주면요. 35가 나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1번 정적분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0 이상 1 이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0,0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1,1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0,0 여기를 지나는 거고요. 또 1,2를 지난다. 이렇게 지나는구나. 여기를 연속이니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0서부터 1까지의 정적분값 바로 x축과 요 곡선 사이의 넓이가 되겠는데요. 6분의 1이 된대요. 그럼 봐봐요. 자, 요렇게 정사각형 넓이가 1인데요. 요렇게만 해도 2분의 1이죠. 그거보다 훨씬 작으니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예측해 보면 이런 식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바로 fx의 그래프다라는 거고요. 자, 실제로 요 넓이가 얼마? 바로 6분의 1이다 라고 보면 되는 상황인 거죠.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gx라는 게 어떻게 되나 봤더니 0과 1 사이에서는 요 fx 그래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요걸 봐야 되겠죠. 그쵸? 자,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평행 이동한 후에 대칭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혹은 뭐 대칭 이동부터 먼저 생각하셔도
되고요. 즉 마이너스 fx 이렇게 한 후에 자 여기다가요. 자 이거는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존 함수를요. 그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의 이런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요 곡선이 있는데 요 곡선을 x축에 대해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들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죠. 됐네요. 자, 이렇게 된 게 바로 gx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가요. gx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1서부터 0까지는 요거. 자, 0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여기까지 한 맞는 게 gx예요. 근데 gx가 지금 주기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2라고 나왔으니까 요게 계속해서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정적분,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 자, 요런 식으로 반복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 2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2 한 칸만 딱 보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대칭 이동한 후에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6분의 1이라면요. 요게 1이잖아요. 1에서 6분의 1 빼면 요만큼이 6분의 5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6분의 5에 해당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해보자고요. 넓이니까 쌤이 비끔치고 있는 요 부분을 다 더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5, 6분의 1 더하면 요만큼이 바로 한 주기가 1이에요. 자, 그러면 1이라는 것이 여기도 한 주기, 여기도 한 주기. 그래서 1이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요게 뭐야? 6분의 5였죠?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정적분 값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6분의 5가 되고요. 바로 6분의 17이 정답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2번 이렇게 됩니다. 물론 식으로 뭐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겠으나 가장 편한 건 이렇게 그림 그려서 보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요 12번 문제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4고요. 5라는 길이가 있고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코사인 A를 통해서요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 우선은요 요 각, 요 각 같기 때문에 요게 이등변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등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바로 여기 딱 중점 찍으면 여기 길이가요. 4의 코사인 A를 곱한 4에다가 8분의 1 곱한 거죠. 바로 2분의 1이에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더한 거니까 요 AD 길이가 1 되는 건 바로 확인이 될 겁니다. 그쵸? 요걸 이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건 요 BC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두 변의 길이와 요 끼인각이 있으니까 요 큰 삼각형 ABC에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BC의 제곱은 이렇게 해서 식만 써보면 4제곱 더하기 5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에 코사인 A 요 8분의 1을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계산 결과가 36이 나와요. 그래서 BC 길이가 6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들을 쭉 체크한 거고요. 뭐 각 같은 건 다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D 길이니까 D가 포함된 삼각형을 보셔야 되는데 쌤은요 요 DBE 삼각형에서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근데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인 값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우선 사인으로 바꿔볼까요? 자, 요 값을 가지고 여기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거 세타라고 놓죠.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요게 코사인 값이니까 자, 루트에다가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8분의 루트 6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한 거고요. 자, 그거에 마주보는 게 4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D하고 마주보는 거는 누구예요? 바로 요 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요 각을 뭐 알파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럼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한데 구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4고요. 또 하나 여기가 지금 4죠. 그래서 이 삼각형 DBC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따로 좀 빼서 좀 보자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에서요.
자,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4예요. 이게 6이죠. 그럼 여기가 알파니까요. 뭐 우리가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도 있겠으나 바로 그냥 사인 알파 구할 수 있는 거는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하면 여기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우리가 루트 7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인 알파가 얼마냐? 그러면 사인 알파는요, 바로 4분의 루트 7이라는 걸 그냥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마무리 좀 해보죠. 자, 여기다 이제 사인 법칙을 써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인 알파 분의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DE, 이게 사인 세타, 즉 8분의 루트 63 분의 바로 4다라고 해서 사인 법칙 이용해서 D 길이 구해주면 됩니다. 자, 주어진 식 계산해주면요, D가 3분의 8 나오는 거 확인이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해봤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간 도형 문제야 뭐 결과만 잘 나왔으면 됩니다. 뭐 달문을 이용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 바로 함수의 그래프하고 수열하고의 통합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습을 살짝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면 자, 봅시다. 자, 0과 1 사이에서는요, 바로 요 3에 해당되는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1일 때는 요 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비어져 있고요. 이렇게 비어져 있어요. 자, 근데 주기가 1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겠죠. 자, 이런 식의 모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fx의 그래프구나 라는 거 확인되죠.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 x가 정수일 때는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거고 정수가 아닌 구간에서는 3에 해당되는 함수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여기 시그마 안에 f 루트 k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요 루트 k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좀 전에도 봤듯이 함수값은 3 아니면 1이거든요. 자, 그러면 3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수가 아닐 때, 즉 루트 k가 정수가 아닐 때가 되겠고요. 그럼 1이 나올 때는 루트 k가 정수일 때예요. 루트 k가 정수려면 그렇죠. k가 제곱수일 때거든요. k의 1서부터 20까지 넣는 거니까 1서부터 20까지의 제곱수는 누가 있냐? 자, 1 있겠고요. 또 하나 그래요. 4 2의 제곱 3, 9죠. 자,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여기까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곱수 들어가는 거 1, 4, 9, 16이고요. 자, 그러면 1, 4, 9, 16이 아닌 다른 수일 때는 3에 해당되는 값이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럼 1서부터 20까지 넣는 거다 라고 했는데요. 1, 4, 9, 16 넣는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자리가 1이 되면서요. 그대로 그냥 3분의 k를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즉 3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내고 k 값이 요 1, 4, 9,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1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준 거고요. 자, 근데 3이 되는 상황 좀 볼까요? 자, 여기다가 3 나온다면 3, 3 약분해가지고 k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k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1서부터 20까지 넣는 건데 다 넣는 건 아니고요. 1, 4, 9, 16은 빼고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걸 또 뺀 건 좀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넣은 다음에 여기서 1, 4, 9, 16을 한 번씩 빼주면 되겠죠. 그쵸? 요 계산할 때 우리가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를 요 계산에 포함시켰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래서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요. 이 계산을 해주면 19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양수 PQ가 있고요.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 더하기 q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는 gx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양변을 x로 나눠야 되겠죠. 자, 풀이를 위해서 이쪽 공간까지 좀 써볼게요. 여기 gx에는, 자, 그래서 x를 넘기면요, x분의, 자, 절대값인데 절대값 안에 x로 묶어낼 수 있죠. 그 밖으로 이렇게 절대값 빼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x의 절대값 정도는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죠. 자,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양수면 x분의 x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사라지고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겠고요. 됐어요. 자, x가 음수면 요게 마x가 되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에 요렇게 됩니다. 됐어요. 요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함수는 사실상 뭐냐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요 fx 3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평행이동한 후에 절대값이니까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리겠다는 거죠. 그거를 어디? 그래요. x가 양수니까 y축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y축 왼쪽 범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그 절대값 함수를 다시 한번 x축 대칭해가지고 우리는 그려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엔 이 함수 자체가 이 fx를 평행이동한 것이니까요. 이제 fx 그래프를 그려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이 3차 함수 미분해 보면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는 단수 계산이니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을 갖죠. 그래서 개형을 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 개형을 확인할 수 있죠. fx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x가 3일 때 극소인데, 자, 극대값 이제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7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f3 구하면 마이너스 39가 나와. 이게 fx의 개형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x축 아래 부분 뒤집어 올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미분 가능하지 않은지를 좀 추론해 봐야 되는데, 나에서 보시면 gx가 x는 a라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 포인트가 한 개 있다고 돼 있어요. 한 개 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x축이 있어야 될까라는 거. 자, 우리 당연히 뭐 극대 쪽에 긋거나 아니면 극소 쪽에 그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게 우리 y축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지금 우리는 x축이 들어가는 자리였냐라고 보면 여기였습니다. 실제로 요렇게 요걸 추론하시면 돼요. 그래서 x축 끊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x축이고요. 그럼 y축은 어디 그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 y축은 여기에 그어지는 상황. 그래야지만 문제 조건에 맞는구나 라는 걸 추론하셨으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갖다가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게 x축, y축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그래프를 만약에 뒤집어 올릴 거야. 즉, y축 오른쪽을 뒤집어 올리면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요 포인트, 자, 여기요, x축과의 교점인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A라는 포인트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뒤집어 올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뒤집어 올린 상황인데 그거를 Y축 왼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X축 대칭해서 내리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요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쪽에선 미분 가능한 거 보이시죠? 여긴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이어서 우리가 추론이 된다. 그럼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라는 것이고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원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원점으로 이동하게끔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여기가 x축, y축이 되기 위해서는. 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원점으로 오게끔만 평행 이동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x축방향 p만큼 평이동하세요 라는 게 1만큼 평이동한 거고요. 마이너스 7이 0 되려면 y축방향 q만큼, 즉 q가 7이겠죠. 그래서 p하고 q 얼만큼 평이동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2하고 7 합, 그래서 8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요, 우리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봅시다. 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 해당되는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삼각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의 실근 중에서요, 주어진 요 집합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각각의 인수가 0이 될 때 생각해보면 사인 2분의 파이 x가 t 또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라는 요 등식을 만족하는 x가 근이고요. 또 하나 요 등식 만족하는 x가 근이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자, 우리 그래프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인, 코사인 그래프, 자, 또는이니까 여기서도 근 나오고 여기서도 근 나오는 거면 그 근을 한꺼번에 보려면 그래요.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 그려놓고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시각적으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세문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그려볼게요. 자, 요 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보죠. 주기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주기는 자, 원래 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 x 앞에 개수 2분의 파이니까요, 그거에 역수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 주기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까지 한 주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차피 0서부터 4까지만 보는 거니까요, 한 주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여기까지가 한 주기다 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점 찍어보면 사인은요, 요렇게, 자, 요 찍은 점들 있죠, 요 점들을 연결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됐네요. 이렇게 나온 게 사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요, 요 코사인 2분의 파이 x도 보도록 할게요. 뭐 주기는 4로 동일하겠죠. 그래서 그대로 요렇게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그래프 쭉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네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좀 이렇게 보기 편하게 식도 좀 써놓고 우리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근이라는 거는요, 바로 우변에 있는 y는 t라는 것만 그어주면 되겠죠. 바로 상수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쭉 y는 t라는 걸 그으면 만나는 교점들이 다 근이 될 거야. 정확하게 교점의 x좌표들이 근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알파 t인 거고요, 그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베타 t다라는 거야. 그럼 기억 한번 봅시다. t를 어디다 그을 거냐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그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왼쪽에서 만나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서 만나는 요거야. 요게 여기서는 알파 t가 되겠고요, 여기가 베타 t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 둘의 합이 5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봐보세요. 자, 요거는 요 선을 아래로 내린다고 해도 알파 t가 이렇게 움직이고 베타 t도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어차피 이건 대칭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냐 라고 했을 때, 자, 1과 4가 양 끝이고요, 이거는 같은,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이라고 해야 될까요? 쭉 같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1과 4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얘는 그러면 1과 4의 합이나 요 둘의 합이나 똑같죠. 그쵸? 뭐 가운데를 찾아보자면 당연히 2분의 5가 되겠고요. 그쵸? 2분의 5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요 합은 항상 5로 일정할 겁니다. 맞죠? 대칭성을 묻는 문제니까 기억은 옳은 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니은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니은 보기에, 자, 집합 안에 t를 원소로 갔는데 t가 뭐냐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t가 되겠습니다.
등식에서 봤더니 요 우변이요 t에 0 넣었을 때 베타하고 알파를 빼봐라 라는 거죠. 자, t에 0 넣었다는 건요 바로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요 정의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0 이상 3 미만이니까 4는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으로는 여기, 자 바로 0이 바로 알파에 해당되는 값이겠고요. 가장 오른쪽 교점으로는 3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이 베타 0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베타 t에서요 알파 t를 뺀 게요 3 빼기 0 바로 3이다 라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t의 범위가 다음과 같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가장 교점의 왼쪽 포인트하고요 가장 오른쪽 포인트의 차가 3이 되는 건 어떻게 될까라는 거 선을 한번 그어보면 되겠죠. 자, 선을 그어볼 텐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으면 되냐? 자, 요렇게 그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그어주면요, 자 어디가 알파냐? 그러면 가장 왼쪽 여기가 알파겠죠. 그 다음 교점 중에서 가장 오른쪽 여기가 베타일 거예요. 근데 요 둘의 차는 얼마예요? 3이죠. 그쵸? 아까 요 두 포인트 보세요. 요 두 포인트부터 이렇게 같은 곡선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차는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빨간색 선을 쭉 끌어올리면 어디까지 되겠어요? 계속되는 게 아니죠. 그래요. 바로 요 교점, 요렇게 요 교점을 지나는 요 순간까지는,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니까 요 차가 3이라는 걸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선이 넘어가는 순간 여기가 알파가 아니고 여기가 알파가 돼요. 그쵸? 알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요 선이 베타 알파가 되죠. 정정이에요. 정정할게요.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요 파란색을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요 노란색 요쪽이 알파가 되고 여기 베타여서 3보다 어때요? 간격이 커져요. 이해가시죠? 이쪽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는요 0 이상인 거 맞죠? 0서부터 쭉 가다가 요 포인트까지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그죠? 사인 코사인 같아지는 거는 바로 우리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로 같아요? 2분의 루트 2로 같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라는 t값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니은은 오른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알파 값이 같다라는 거는요, 교점의 x좌표 중에서 우리 뭐예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같게 나오는 t1, t2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디다 그어야지 같게 나오는지 보이십니까? 그래요. 선생님이 한번 그어 볼게요. 자,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 값이 같은 거니까 x좌표가 같은 걸 확인하려면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어야죠. 그죠? 이렇게. 이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요 t 값은 여기요. 바로 여기가 요 값이 t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값 있죠? 요 값이 t2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t1을 그었을 때 바로 여기가 알파 t1, 그리고 t2를 그었을 때 가장 왼쪽에 알파 t2. 근데 그게 동일하게 이렇게 x값이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만 나오고요. 그 다음 쭉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는 안 되겠죠. 이쪽이 알파 값은 제일 작은 걸 의미하는 거니까 요 선 쪽이어서 여기 쪽에서 발생하겠습니다. 그쵸? 한번 보자고요. 그랬을 때 가정이 뭐냐? 그러면 t2에서 t1 뺀 게 2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t2가 누구냐면요, 알파 t를 여기다가 요 노란색 코사인에 넣은 거, 코사인 2분의 파이의 요 알파 t라는 요 값 자체가 지금 뭐예요? t2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t1은 뭐냐? 요 t1 보이세요? 요 파란색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여기 사인에다가 대입한 2분의 파이의 알파 t를 여기 대입한 게 t1입니다. 자, 근데 이 둘의 차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 자체가 코사인하고요, 사인하고요, 뺐더니 2분의 1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둘의 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어차피 요 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쌤이 그냥 약자로요, 코사인 빼기 사인 이렇게 쓰겠습니다. 코사인 빼기 사인이 2분의 1일 때 요 둘의 곱, 즉 코사인과 사인의 곱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죠?
자, 우리가 단순 계산을 많이 하던 거네요. 그렇죠?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곱 구하자라고 한다면 양변을 제곱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자, 좌변 제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 1이고요. 앞뒤 곱한다면 도면면 1-2 사인 코사인인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럼 2 사인 코사인이 4분의 3이고요. 따라서 사인 코사인의 곱이 바로 8분의 3이구나 라는 거야. 자, 이게 바로 T1, T2의 곱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고요. 8분의 3이 맞는 값이구나 라는 거. 디귿은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이 옳은 보기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오지선당 문항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단답형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로그의 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그의 덧셈, 그냥 기본 연산이니까요. 정확하게 해줘보면 밑이 같은 상태에서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 되겠죠. 3분의 2 하고요. 24하고 곱해주면 그래요. 16. 자, 16이 4의 제곱이니까 계산 결과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이제 17번 문제. 자, 도함수의 활용 문제가 되겠고요. fx가 x는 a에서 극소다. 이거 가지고 요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자, 미분해 봐야 되겠고요. 도함수가 나오기를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3은 없은 상태에서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곱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값을 갖는데, 자, 계형을 보면 요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극소인 거는요,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 1일 때가 극소인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a가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fa, 즉 f1을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요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나올 거예요. 자, 1하고 10을 더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문제가 되겠어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하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 가지고요. 우리는 제6항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우선 두 번째 조건을 볼 텐데, 자, A5 분의 A7 이렇게 해서 하면 3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제7항을 제5항으로 나누면 공비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R의 제곱이 3분의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2항을 줬으니까 제6항을 구하려면 제2항에다가 항 넘버의 차이 4만큼 차이 나죠. 공비를 4번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6항은요 36에다가 R의 제곱이 3분의 1이면 R의 4제곱은 그래요 9분의 1이 되겠네요. 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요 속도와 거리 나와 있는 정적분 활용 문제입니다. 보시죠.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 T가 0에서 점 P의 위치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위치가 0이에요. 그래서 T가 1에서의 P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처음 위치 0에다가요 위치의 변화량을 더한 게 나중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의 정적분값, 즉 0에서부터 1까지 요 속도를 정적분한 요 값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나중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게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 정적분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서 K에 관한 등식 나오고요. K 값이 마이너스 2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 T가 1에서 3까지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자. 위치의 변화량은 그대로 그냥 속도의 정적분 값을 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 3까지 3t제곱 마이너스 4t K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요. 자, 요 정적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 나오는 거 확인되고요. 6이 바로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A하고요. 함수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gx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되겠어요. 그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돼 있죠. 자, 그 값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함수, 즉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분하려고 봤더니 적분 구간에 x가 있고요. 근데 적분 변수가 t니까요. 그쵸? 피적분함수 쪽에 t에 관한 식만 있는 건 아니고 x에 관한 식도 있으니까 이 식을 정리한 다음에 미분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식을 우선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fx, ft의 제곱에서요. 우리는 t가 적분 변수니까 fx는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ft의 4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a부터 x까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ft의 5제곱이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식을 써줄 수 있겠죠. 됐네요. 이제 식을 정리했고요. 자, 이제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의 도함수가 나와요. g 프라임 x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것도 x에 관한 식, 이것도 적분. 여기 구간에 x가 있으니까 x에 관한 식. 고백골. 그래요. 바로 고배 미분법 써주면 되겠죠. 자, 앞에 거 미분하고요. 뒤에 거 그냥 써주고요. 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요 t자리에 x 들어가서 fx의 4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또 미분하면 t자리에 x 들어가서 fx의 5제곱 이렇게 될 텐데요. 요거 fx의 5제곱 사라지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봤는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쓸게요. 자, f'x 곱하기 자, a서부터 x까지 ft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값이라는 건 g'이 0이 되면서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고백골이니까 우선 앞에 거부터 볼게요. f'이 0이 될 때 언제지? 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주어진 fx를 미분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도함수 미분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까지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x가 3하고 5에서 그 값을 갖는 건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f'x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예, 프라임x입니다. 자, 3, 5. 그래서 부호 변화를 보면요. 뿔에서 마루 갔다가 뿔로 가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3과 5에서 우리는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두 개가 다 극값이 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극값이 돼야 되고 하나는 극값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거. 자, 그걸 예측해 봤을 때 바로 요 함수가 갖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오케이. 자, 어떻게 되면 될까라고 했을 때요. 요 함수가 언제 0이 될까라는 거 보시면 x에 뭐 넣으면 a를 넣으면 그래서 위끝 아래끝이 똑같으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x가 a일 때 0이 되는 상황인데 그 a 좌우에서의 부호 변화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이 함수를 추론해 보자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x축 기준으로 해서요. 자, a, 0을 지나는 건 확실하죠. a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잖아요. 근데 피적분 함수 쪽을 보시면 ft의 4제곱이에요. 4제곱?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의 값을 우리가 함수값으로 갖는 그런 함수인데 그걸 정적분한다. 그러면 a 오른쪽 구간에서 정적분하면 양의 값이 나오겠죠. 대략적인 개형을 보는 건 아니고요. 값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양의 값을 가질 거고요. 자, x의 a보다 작은 수. 근데 피적분 함수 쪽은 항상 양수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음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요 함수는 a일 때 0이고 a 좌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제 확인이 되네요. 아, a가 3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3이면요. 3에서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근데 이것도 3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이 둘을 곱하면 3에서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그쵸? 그래서 5에서만 부호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몇몇 친구들이 좀 헷갈릴까봐 쌤이 그냥 시간 좀 부족하지만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x는 3에서 만약에 a가 3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a가 3일 때 x는 3에서의 부호 변화를 한번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요. 봐봐요.
자, 요 3 기준에서 3의 좌우에서 요 앞에 있는 함수는 뿔에서 마루 가요. 뿔에서 마루 바뀌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드리면 좀 편하려나?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증간표처럼 보여드릴게요. 증간표처럼. 자, 삼순서. 쌤이 학원에서도 이거 몇몇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정확하게 부호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3, 이렇게 5, 이렇게 증간표처럼 그냥 부호변화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A가 3일 때는 부호변화가 어떻게 되나라는 걸 보자고요. 자, 원래 뿔에서 마루 가요. 그런데 얘가 마에서 뿔로 가요. 그럼 3 왼쪽에서요. 뿔 마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그쵸? 자, 부호변화 한번 볼 거예요. 3 오른쪽에서는 얘가 마이너스였는데 얘가 플러스예요. 마뿔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부호변화가 없어요. 3 좌우에서. 얘가 그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3에서는 극값이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럼 5에서는 극값이냐? 5에서는 극값이죠. 왜? 5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근데 A가 3이면 3 오른쪽 5일 때는 그냥 플러스여서 얘는 부호변화에 영향 안 미쳐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플러스죠. 그래서 5에서만 극값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A가 3이라는 거야.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로 A가 5일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5일 때 바로 마에서 뿔로 바뀌는구나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부호변화를 좀 보시게 되겠죠. 부호변화. 역시나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3에서의 부호변화를 보시면 3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확인이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근데 요게 그 3에서는 어떤 값이냐? 음수예요. 늘 음수니까 뿔에서 마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서 마에서 뿔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서 3에서는 극값을 가져요. 근데 5에서 보세요. 5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데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 곱하면 플러스, 뿔 곱하면 플러스. 그래서 5에서는 부호변화가 안 일어나고 3에서만 극값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모든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3과 5인 거고요. 그래서 더해서 8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봤어도 대략적으로 A 넣었을 때 0이고 A에서 부호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확인했으면 A가 3과 5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그냥 간단하게도 추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0번 정답은 8이 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여기 질문이 좀 들어온 경우가 좀 있었어서. 그 다음 이어서요 2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보시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족권에서요 방정식을 볼 텐데요. 바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꼴로 되어 있는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인 줄 알았더니 각각의 중근이면 사실상은 네 개의 근이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xn제곱 마이너스 64가 0이다 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서 나오는 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n이 홀수라고 한다면요. 실수인 근은요. 그래요. 바로 근 자체가 64의 n제곱근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n이 짝수다라고 한다면요. 자, 양의 제곱근하고 음의 제곱근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4의 n제곱근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다. 근데 하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많아봐야 두 개. 그럼 이쪽에서도 두 개가 나와야 네 개가 나오고 네 개가 이렇게 둘씩 중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이 홀수일 수는 없구나. 그래서 n이 짝수여서 자, 요 앞쪽에서는 두 개 나온다. 그럼 뒤쪽에서는 누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나와야지 중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fx는 0이라는 거에 역시나 두 근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64 n제곱근이 나와야 이렇게 해서 둘씩 이렇게 중근이 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중근 됐네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fx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한다면 최고차계수 1인 거고요. 이게 근이니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식을 다 알아낸 거야.
자, 했을 때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나 조건에서 최소값이 음의 정수다 그랬어요. 근데 fx 보세요. 어떻게 생긴 개형이냐라고 한다면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여기가 n제곱근 64 음의 제곱근이 되겠고 여기가 양의 제곱근이 되겠죠. 뭐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운데 축이 0이니까요. 0에서의 함수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f0이 최소값이죠. 근데 그게 음의 정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f0을 구해볼게요. 여기다 0 넣어보시면 요 음의 제곱근하고 양의 제곱근의 곱이니까 바로 마이너스에 자, 그대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바로 음의 정수입니다. 라는 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좀 간단히 좀 해보도록 할게요. 64가요. 바로 2의 6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는요. 그대로 그냥 2의 n분의 6승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에 지수끼리 더하면 n분의 12승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바로 음의 정수여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인 건 알겠는데 요게 2의 n분의 12승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n분의 12가요. 바로 0 이상의 정수이면 된다. 라는 게 기본 개념이 되겠죠. 자,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0보다 큰 정수, 즉 자연수가 되면 됩니다. n분의 12가 자연수가 되게 만들려면 n은 그래요. 바로 12의 약수가 되겠죠. 자,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골랐는데 주의하실 거. 맞아요. n이 짝수다라는 거 우리가 앞서 구해냈던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홀수들은 제외하시고요. 바로 2, 4, 6, 12 이렇게 4개가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그거에 함으로 보는 거니까 2, 4, 60 다 더해보시면 정답이 2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가조건과 나조건을 볼 텐데요. 가조건 f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두 개가 나온다. 서로 다른 근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요. 요 합성함수 들어있는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다라는 거죠. 자, 이 구체적인 조건 나중에 보더라도요. 가나 가지고 대략적인 개형은 좀 떠올려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런 생각 하셨을 거야 아마. 자, fx가 이런 식의 개형이 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2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극대값 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하나 자, 요렇게 fx가 있을 때 극소가점에서 접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쵸? 이런 생각 처음에 했을 겁니다. 그래야지 가조건을 지금 만족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나조건을 풀이를 해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보면요. fx가 0이 되는 이 포인트를 알파 베타 그럼 여기도 여기 알파 베타 자, 이거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요 나를 풀어보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f가 0이 된다라는 건요. 바로 요 자리요. 요 속함수가 알파나 베타일 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fx가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이면 주어진 방정식은 0이 됩니다. 여기서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fx는 이라고 이항하고 이항해보면 x-알파와 같거나 또는 자, fx는 x-베타와 같거나 요렇게가 바로 근이 되는데 그럼 fx 그래프는 있으니까 요 x-알파, x-베타하고의 교점이 3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봤더니 이거는 알파 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려봐야 돼요. 아, 여기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이렇게 지나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그려봤겠죠. 자, 그럼 근이 하나, 둘, 셋, 3개 나오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베타 쪽에서 기울기 1자리 이렇게 그어보면요. 여기서는 또 2개가 나오죠. 그럼 총 5개가 나오네. 이상하나? 3개가 안 나오네 라는 생각이에요. 자, 알파 쪽에서 역시나 마찬가지 이렇게 기울기 1자리 그어보면 교점 3개 나오죠. 베타 쪽에서요. 또 하나 이렇게 그어보면 2개 나온다. 그래서 5개 나오네. 3개가 안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개형을 바꾸려고 노력했을 수 있는데 사실상은 결과적으로 봐라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상태였다라는 것까지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최고차항 계수 음수로 바꾸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러한 개형. 자, 이게 바로 fx의 최종적으로 개형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렇게 x축이 있는 상황에서요. 자, 여기가 알파다, 여기가 베타다 라고 놓고 한번 상황을 보자면, 자, 이제 그어볼까요? 자, 요 근이 3개가 나오게끔 그어보면 알파 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또 베타 콤마 0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우선 요거부터 쓸게요. 요렇게 기울기 1짜리. 그러면 하나 근 같겠죠? 그러면 3개 나오려면 요 알파 콤마 0 지나면서 기울기 1인 걸 껐을 때 여기서 2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지나버리면 3개 나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래.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자, 8,0 지나면서 여기서 딱 접하는 요렇게 돼야지만 근이 하나, 둘, 그리고 여기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평행인 상황이니까 평행이 되게끔 좀 다시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기울기 1짜리로 2개를 껐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가나 조건 모두 만족하는구나 까지 이렇게 개형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세부 조건을 볼 텐데요. 이거 보세요. F1이 4고 F'1이 1이다. 1에서의 미분계수와 1에서의 함수값을 줬네 라는 건 그래요. X는 1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자, 우리가 접선이라고 한다면 F'1에 X 빼기 1 더하기 F1 이게 바로 X는 1에서의 접선이잖아요. 자, 그대로 한번 넣어보죠. F'1이 1이고요. 자, 요게 4니까요. 자, Y는 X 플러스 3 이게 바로 접선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면 기울기가 1인 접선이라는 것이 바로 누구냐? 이걸 평행이동해 보면 되죠. 평행이동했을 때 접선이 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이쪽에 있을 수 있겠죠. 이 아래쪽에. 그쵸? 아이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지금 접하는 상황인데 됐죠? 자, 근데 이 아래쪽 말고 요게 한번 접선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y는 x 플러스 3 이것 또한 접선이니까 근데 접점이 바로 1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1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0 지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을 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요 아래쪽으로 다시 가서 그어보던가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만족합니다. 실제로 0에서의 미분계수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1보다 좀 왼쪽이 0이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미분계수가 1보다 큰 상황이다. 충분히 그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으로도 물론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인 거는 이해가 갔어요. 됐어요. 그럼 이 조건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F0에 해당되는 값을 구해보자. 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식을 한번 보죠. 자, fx하고요. x 더하기 3하고의 교점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식을 세울 때 두 식 뺀 거요. 이게 이제 연립방식이 되겠는데 자, 마이너스 3이 하나의 근이고요. 1은 접하니까 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 하나 가지고 있고요. x 마이너스 1은 제곱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네요. 자, 최고차항 계수는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k라고 놓으시면 되겠고요. 요 k 값은 구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fx 식을 보면요. 요렇게 x 더하기 3까지 있는 상황에서 자, 요 3에서 얘 미분계수가 0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f'3이 0이다 라는 거. 자, 이걸 통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fx 미분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배 미분법 써주고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x-1에 제곱 미분하면 2에 x-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식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3 넣어서 0이다 라는 거 그대로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제 k값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을 확인해 보면 f0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x에 0 넣으면요 3하고요 1, 3k 더하기 3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16분의 3 더하기 3인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계산해보면 16분의 45가 되네요. 자, 16분의 45에서 분모 분자 다 더해보자 그랬으니까 16하고 45 더한 정답은 6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됐네요. 자, 그래서 22번 문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문항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22번 정리를 해봤고, 자, 이어서요 따로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쭉 이어지는 문항들 선생님이 따로 찍어서 올려놓고요. 그 다음 또 미적분, 뭐 기하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따로 찍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들 생각 또 정리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